이제 저성장의 시대에는 물건을 사기도 좀 어려워졌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물건을 사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즐거움, 저는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새로 나온 사진기를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진기를 사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더 많은 사진을 찍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상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잠시 끄고 글을 쓰는 데서 얻는 즐거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소비에 의존하지 않는 즐거움 대부분이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것과 관련이 있는데 대부분 예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읽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연극에 참여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 의외로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성장률이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제국들은 툭하면 0%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아마 이민자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상황을 겪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쓰고 많이 저장하는 그런 삶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적 인식 하에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를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좀 얼핏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요. 막상 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즐거움을 천대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특히 개인적 즐거움은요, 죄책감 없이는 달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뭔가 개인적 즐거움을 혼자 추구하려고 하면 사회의 압력이 들어옵니다.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뭘 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면, 특히 저만 즐거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귀에 못이 박이도록 이 말을 들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무와 도리, 이게 정말 타인에 대한 것이죠. 의무와 도리,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 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저는 경조사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왜? 지루하거든요. 힘들어요. 대신에 혼자 조용히 죽을 거예요. 혼자 조용히 죽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 너무 싫어요. 저는 애가 없는데 자기 애 돌이라고 왜 저한테 연락을 합니까? 받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뭐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즐거운 일에 이제 뭐 시간을 보내고 싶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타인지향적 윤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감성 근육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감성 근육이라는 것은 뭘까요? 뭐 느낌이 오시죠? 육체의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근육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 조금만 하면 피곤하죠. 조금만 돌아다니면 집에 와서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의 활동을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죠. 짜증, 화, 분노, 이런 것들, 무기력,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근육들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감성 근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성 근육이 없는 사람은 뭔가를 느낄 때 피곤해합니다. 금방 피로를 느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소설 읽으면 재미가 없죠. 저는 소설가인데 도대체 저는 소설을 읽지 못하겠어라고 굳이 소설가한테 와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라고. 네. 예, 그러세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 뭐 다들 뭐 그러실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은 감성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이라는 게 읽다 보면 관계가 복잡하죠. 그리고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영화도 좀 복잡한 영화 나오면 이해 못하죠. 이해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육체의 근육이 없는 사람이 달리기를 오래 할 수 없듯이,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운 책, 조금만 복잡한 관계가 등장하는, 아니면 조금만 지루한 영화가 나와도 그걸 좋아하기 힘듭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일을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더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은 바로바로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또는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이런 것들이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근육도 일정한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듯이 이 감성 근육도 오늘부터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그런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히 뭐 소설 이해하기 어려워요. 소설은 에세이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 예를 들면 19세기의 러시아 귀부인이, 이름도 어려워요. 이름도 어려워요. 막 바뀌어요. 러시아 귀부인이 젊은 남자와 바람이 나는 얘기. 네, 그 안나 까레니나죠. 그런데 안나 까레니나가 나오기까지 한 7, 80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그 전에 안나 까레니나 나오지도 않아요. 또는 곧 개봉합니다만 1920년대에 웬 남자가, 하층 계급의 남자가 어떤 상층 계급의 여자를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얘기, 미국의 젊은이 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설들을 읽고 그 다음에 다양한 영화들을 공부하고 그러는 것은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을 향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